2002년 12월 어느 날 어느 한 농가주택 한 남자가 이 집에 침입합니다. 이 농가주택에는 아빠와 6살 난 딸, 임신한 만삭의 엄마 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침입한 범인은 삽을 들고 아빠와 6살 난 딸을 무참히 살해하고 임신한 엄마를 성폭행한 후 삽으로 머리를 내리친 뒤 엄마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하지만 이 만삭의 엄마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주변의 이웃에게 구조 요청을 하며 경찰에 신고가 되고 이렇게 생존한 엄마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려진 사건은 엄청난 일들이 엮여 있었습니다. 1968년 7월 29일 생인 중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양신하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68년생인 양신하이는 허난성의 가난한 농가주택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납니다. 왜소한 체격에 158cm도 안 되는 외모를 지닌 양신하이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지만 고향 사람들은 내성적인 성격에 영리하고 착실한 아이였다고 얘기합니다. 집이 가난해서 학비 마련이 어려웠기 때문에 학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자 아버지와 싸울 정도로 공부에 애착을 가지며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은 집에서 가져온 곡식을 식권으로 바꿔 식사를 해결했지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양신아이는 산나물을 직접 뜯어다가 요리를 해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양신아이도 결국은 16살 때 학교를 그만두고 가출을 하게 되는데 사회로 나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범죄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사회는 그에게 지옥과도 다름없었던 곳이었고요. 그가 태어난 허난성은 중국에서도 가난한 지역이고 중국 내에서도 지역차별로 아주 악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나갔을 때 허난성 사람이라는 것이 낙인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결국 자신은 가난한 지역 출신이라는 점과 외모로 인해 사기를 당하면서 절도와 강간,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허난성이라는 곳이요. 중국 내에서는 허난성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기업에서 인원을 채용할 때 뽑지조차도 아니하고 결혼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허난성 출신 배우자는 절대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곳이고요. 범죄자와 사기꾼은 허난성 출신이 대부분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주제에 콧대만 높은 지역의 사람이라는 편견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 양신하이는 거기서 이제 차별과 사기를 당하면서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이제 그의 첫 번째 범행은 1988년 20살 때 그는 절도죄로 공항노동수용소에서 3년 동안 복역을 하고 출소합니다. 하지만 1999년 그는 주거지인 허난성의 주만덴시에서 강간 시도로 3년형을 또 선고받고 1999년 석방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연쇄살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외진 농촌 마을만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인을 시작을 하는데요. 야간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뭐 도끼, 망치, 삽 등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젊은 여성과 심지어 여자 어린아이까지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합니다. 여기서 엽기적인 거는 성폭행은 살인 전에도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해서 이 사람이 죽었는데도 성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미친놈이죠. 그렇다 보니 이 지역의 농촌 마을은 날이 어두워지면 건장한 청년들도 외출을 삼가할 만큼 공포 분위기 휩싸였는데요. 이렇게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채 3년간 4개의 성을 돌아다니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거기 안위성, 허베이성, 허난성, 산둥성 이렇게 4개의 성을 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신발은 자기 발 치수보다 큰 신발을 신고 범행을 했기 때문에 수사망도 피해가고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양신아이도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실수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임산부가 죽은 줄 알고 떠났는데 이 임산부가 살았기 때문에 양신아이의 범행에 차질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처음에는 잡히지 않고 별 진전 없이 이제 시간이 흐르게 돼요. 이 임산부 엄마의 체액에서도 DNA를 검출해 놓고 이 4개의 성에서 성폭행이 이루어졌으니까 여기에서도 체액을 이제 받아와서 DNA를 이제 확보해 놓았는 상태예요. 그렇게 이제 별 진전 없이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던 2003년 11월 3일 허베이성의 창저우시에 있는 유흥가에서 공안의 눈에 거동이 수상한 자가 띄게 됩니다. 이 공안이 이제 수상하다 싶어서 불신 검문을 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의심한 공안이 경찰서로 이 수상한 자와 임의동행을 하게 됩니다. 임의동행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 범인이 그 수상한 사람이 양신아이였어요. 하지만 양신아이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 자신이 65건의 살인과 23건의 성폭행을 했다고 스스로 모든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4개의 성에서 DNA를 검출해 놓았던 게 있었고 또 이 임산부의 이제 체액도 확보해 놓은 게 있었죠. 그래서 이 양신아이의 DNA와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하니 그 결과 에이즈까지 걸린 양신아이가 맞다고 DNA가 같다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인이 양신아이로 지목이 되고 검거가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후 그는 고향 허난성 인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2004년 2월 1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주도 되지 않아서 총살령으로 사형이 집행되어 생을 마감합니다. 이런 이제 65건의 살인과 23건의 성폭행을 한 이 양신하이가 잡히면서 이 양신하이가 허난성 출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 허난성에 대한 지역차별이 더욱더 심해지는 거예요.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역시 허난성 출신이었다면서 이제 더더욱 차별이 심해지면서 이제 허난성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이제 지역 감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허난성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지역에서 살인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의 사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